그래서 12월 4일 날 한 1시쯤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아닙니다. 12월 3일 11시 30분으로 나중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11시 30분. 그때 맞습니다. 이제 홍장원 1차장도 앞에 앉아서 그 조금 전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정무직 회의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항을 알았습니까?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네.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본인이 혼자 찾아와서 그때 저한테 대통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장님이 제가요 원장이 외국에 있는 거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정무직 회의 끝나고 바로니까 제가 한 10분쯤 회의를 했다고 저희 실무자들이 기억하니까 뭐 11시 한 50분이나 뭐 45분 50분 네. 그거가 아닐 겁니다. 정무직 회의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국정원은 뭘 할지 모르니까 비상계엄 때 스터디를 해서 아침에 정무직 회의하자고 지시했다 했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나고 홍장원 1차장이 방첩사 지원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보고했는데 무슨 지시는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우선 정무직 회의에서의 얘기는 그 당시 어느 한 정무직은 저한테 그거는 법령과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아니 저 묻는 답변 제가 아이디어를 내자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 일이 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예요? 또 스터디 하라고 그다음에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다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무슨 지시인지는 몰랐다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대통령 지시가 방첩사 지시한 건데 뭐인지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홍장원 1차장은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홍 차장이 오후에 야당 대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죠? 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저는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장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은 저한테 전화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정치적 중립 위반한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님 제가 아는 분이니까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는 한 번도 악수도 해본 적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죠. 홍장원 1차장이야말로 실제 이번에 차관 장관급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 지시 이거 잘못됐다는 걸 하고 묵살을 함으로써 국정원을 살렸어요. 사실은. 차관급 이상 중에 유일하게 홍장원 1차장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인식하고 이걸 뭉갠 겁니다. 국정원을 살렸고 조태영 원장을 살렸어요. 만약 그 지시대로 했으면은 여기에 지금은 단순히 제가 봤을 때 부하 수행 정도 걸릴 텐데 만약에 그 홍 차장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금 여기 안 있고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뭐 전화하라는 아이디어 낸 걸 가지고 정치적인 중립 위반으로 사표를 써라? 이거 월권행위 아니에요? 제가 직무 범위 내에서 한 일이고 직무 범위가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 용산에 지시고 한 건데. 아닙니다. 홍 차장 나와 보세요. 인사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거예요. 권한도 아닌데. 저는 인사 건의를 할 당신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안 되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지. 홍 차장이야말로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 고위급 중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을 묵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보직해임 시키고 파이아웃 시켜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똑같은 사례예요. 경호처 경호부장 똑같은 사례예요. 한 말씀만 규정대로 하겠다는데 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제하잖아요. 홍 차장 5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뭐 5초. 홍 차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홍 차장이 2차 계엄
예, 제가 12월 6일 11시 반경에 정보위원장실에서 정보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에게 12월 3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자 판단이지 어떤 정보 보고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보 관료로서의 오랜 경험상 지금 최근에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2차 계엄까지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2차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정보위원장께 보고 드린 건 사실입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십니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볼 때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는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다 또 의지를 꺾지 않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김영현 국방장관을 경질합니다. 아마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영현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그 다음 신임 국방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기 위해서 노미네이션 하는데 제가 그때 제 판단으로는 김영현 장관이 뒤로 물러났지만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구나. 왜? 김영현 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그 후임 국방장관이 추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경질했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당시 방첩, 특전, 수방 관련된 부분 모든 당시 계엄국의 순회는 멀쩡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사령관님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국회에 진입할 때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내가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와는 달리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의견을 몇 분한테 내니까 못 봤어? 국회에서 시민들이 미니까 군인들이 밀려나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데 군사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더구나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실패했는데 두 번째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똑같이 국회에 사람들을 몰려와서 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좀 잠깐 계십시오, 홍 차장님.